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힐링하우스 히아신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번 달 읽어드리는 책은 김세현 선생님의 약과 주사를 끊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은 Chapter 3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디스크, 우울증, 공황장애 중에 두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의사의 오진이 불러온 병. 임성순, 서울 1957년생, 본인이 동의 아래 실명 기재. 임성순 씨는 몇 년 전 대전 친구네 놀러 갔다가 나이에 비해 너무나 건강한 친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당시 성순 씨는 10년째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3년째 협심증과 허리디스크, 퇴행성 무릎 관절염과 싸움 중이었다. 말 그대로 안 아픈 데가 없던 사람이었다. 친구에게 건강 비결을 물으니 인체정화 프로그램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가 아픈 것은 몸에 오염물질이 쌓여서다. 오염물질은 우리 주변에 만연한데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들어온다. 또한 숨을 쉴 때는 코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피부를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자연식만 한다면 독을 피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염된 도시에서 오염된 물과 오염된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다. 온통 독이 둘러싸여 지내는 것이다. 그뿐인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는다. 어쩌면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큰 독은 스트레스인지도 모른다. 성순 씨는 망설임 없이 나를 찾아왔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양약을 먹건 한약을 먹건 단식을 하건 인체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상태로는 우리 몸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나는 성순 씨를 통해 병원 치료의 실태를 듣게 되었다. 나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2010년 1월 몇 년째 다니던 병원으로 혈압약을 타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혈압이 좀 높다고 하면서 약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다음날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약을 하나씩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 통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5분, 10분 정도 지나면 그런대로 나아졌다가 다시 심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월요일에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시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성순 씨는 약국을 찾아가 대체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물었다. 심장약인데 모르셨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병원을 찾아가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다. 제가 왜 심장약을 먹어야 하죠? 그냥 심장이 좀 나빠져서 그래요. 하면서 의사가 얼버무리더라는 것이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약을 먹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선생님, 큰 병원으로 가고 싶으니 일회서를 좀 써주세요. 성순 씨는 의사가 써준 소견서를 들고 K대학병원으로 갔다. 그곳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심장조영술을 해보자고 하였다. 의사가 결과를 말해주었다. 약물 중독으로 인한 심장경련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때부터 성순 씨는 협심증 약을 추가로 먹게 되었다. 약이 부작용인지 체중이 올라가면서 코골이가 심해졌다. 하루는 자다가 깼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당신 자다 말고 어디 갔었어요? 이상하여 물으니 남편이 성순 씨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커서 거실로 나갔다고 대답했다. 순간 너무나 미안하고 창피했다. 그 후로는 잠자리에만 누우면 바짝 긴장이 되었다. 선잠이 습관이 되다 보니 일상생활 중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도 심해졌다. 겨울철 실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머리가 찌릿하면서 편두통이 왔다고 한다. 피가 흐르다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집 앞에 재활병원이 있는데 주로 뇌출혈로 쓰러져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간병인이 도움을 받아 걷기 연습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괜히 무서워졌습니다. 당시 그녀는 산악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만 빠르게 걷거나 가파른 길을 오르면 심장에 통증이 왔다고 한다. 퇴행성 관절염도 심하여 무릎이 수시로 붓고 아팠다. 또한 허리 디스크로 인해 몸을 구부렸다 펴는 일도 원활하지 못했다. 한참을 서 있으면 허리를 타고 통증이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에 가도 자꾸 뒤로 처졌어요. 제 가방에는 늘 비상약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순 씨에게 찾아온 희망이 인체정화 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 성순 씨는 단번에 혈압약과 협심증 약을 끊고 완전 효소식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약을 끊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하여 의사들은 굉장히 반대한다. 그러나 무조건 끊는 게 아니다. 일단 며칠 끊어보면 안다. 자신이 몸이 되살아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그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먹은 약이 도리어 몸에 독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 대책도 없이 약을 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다. 반드시 단식과 복합 발효 배양물을 병행하는 가운데 혈압이 오르내리는 수치를 살펴가며 페이스를 조절해야 한다. 인체 정화 시 혈압이 내려가는 것은 절대 마술이 아니다. 피 속의 노폐물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인체가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이다. 고혈압 또한 인체의 항상성 작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러운 피를 말초 혈관까지 보내려니 압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피가 깨끗해졌으니 압을 떨어뜨려도 말초 혈관까지 피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몸이 알고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다. 인체정화 프로그램 닷새째 되던 날 성순 씨에게 호전 반응이 찾아왔다. 쇳덩이를 올려놓은 듯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친구에게 물었더니 호전 반응이라고 알려주었다. 몸이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야. 앞으로도 안 좋았던 곳이 또 아플 수 있으니 너무 겁먹지 마. 그 후로부터 두통과 빈혈이 간간히 지나갔고 무릎도 아팠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확실히 나아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열흘째 되었을 때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통증이 거의 사라진 것을 느꼈다. 허리와 무릎을 만져보면 약간 통증이 있기는 했지만 걸을 때 많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20일이 지나자 이제 코를 안 곤다며 남편이 신기해했습니다. 코를 골지 않으니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눈도 가볍게 떠지고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내가 밥 대신 효소만 먹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그러다 골다공증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단식을 하면 인체가 뼈에서 칼슘을 꺼내 쓰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걸리지만 완전 효소식은 결코 그렇지 않다. 공류, 약초, 해조류를 특수공법으로 다차원 발휘한 효소식에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단식 시 꼭 필요한 영양이 보충된다. 마치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촉박해진 토양을 살리려면 발효된 거름을 주어야 하듯 화학가공식품과 양약으로 피폐해진 우리 몸을 살리려면 복합발효 배양물이 필요하다. 복합발효 배양물은 부족해진 영양소는 채우고 불필요한 노폐물은 배출시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발효라고 해서 다 같은 발효가 아니다. 단순 발효와 복합 발효는 그 속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성분이 차이가 엄청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합 발효, 다차원 발효다. 청순씨 코골이가 나은 것은 복부 비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복부 비만은 횡격막의 길이를 과다하게 키워 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폐의 움직임이 나빠지면 코를 골게 되는 것은 물론 무호흡증을 앓게 되는 것이다. 인체정화 프로그램 열흘 만에 6kg이 줄어든 몸은 한 달이 되었을 때 15kg이나 줄어 있었다. 50일 했을 때는 총 18kg을 감량한 상태였다. 50일 과정의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마친 성순 씨는 계획대학병원을 찾아가 검진을 받았다. 건강이 아주 좋아지셨네요. 이번에는 약을 처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성순 씨는 그동안 약을 하나도 먹지 않았노라는 말은 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뒤 병원을 나왔다.